이번에 좀 테슬라가 좀 재밌는 소식을 말했습니다.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행사였고요. 이 스페이스 X 행사 이름은 다행성 종족으로 가는 길로 해서 결국에 화성 가겠다는 거죠. 네, 다행성. 네, 결국에는 화성을 가야 되는데 언제 가냐? 네, 빨리 가면은 2026년입니다. 2026년에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화성으로 가려는 시도를 할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궤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2026년이냐면 이 화성이랑 지구랑 그 궤도가 좀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한 26개월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6개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가까운 게 2026년이기 때문에 2026년에 5번의 이 우주선 로켓 쏠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2028년과 2028년 말에는 한 20번 정도 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실패하면 이제 그 다음 기회는 아마 2028년 말 정도가 될 건데 과연 이제 얼마나 이렇게 로켓을 좀 쏘게 될지 그리고 로켓을 쏘게 될 거는 사실 정해져 있지만 정말 2026년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 아마 2028년까지는 뭐 지금 스타쉽도 잘 가고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원래는 이 스페이스 X 행사에 테슬라는 잘 안 넣습니다. 왜냐 그냥 스페이스 X 행사들만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스페이스 X 행사에서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일단 그래도 일단 스페이스 X 이야기 먼저 보면은 에어버스보다 좀 많이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보잉의 비행기 혹은 에어버스보다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2, 3주의 현재까지는 우주선 한 척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추후에는 하루에 3척까지 그래서 연간 1,000척에 생산하는 것이 좀 목표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화성으로 물건을 보낼 때 화성에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은 최소한 1,000만 톤 정도의 좀 물자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정말 이제 막대한 이런 정말로 로켓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스타쉽 같은 경우 한 100톤에서 150톤 정도 그 정도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실을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최대가 150톤이고, 근데 150톤 실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100톤 약간 넘는 수준으로 실을 텐데, 그러려면 네, 정말 좀 많은 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 로봇,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자를 이렇게 로켓으로 쏘아가지고 화성으로 보낼 때, 누구를 또 그럼 도시를 좀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를 건설할 때 필요한 거, 결국에 옵티머스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2026년도죠. 네, 2026년도에 첫 번째 보낸다고 했는데, 네, 이때 보낼 때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보내겠다라고 했고요. 과연 정말로 일단 2026년에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2026년에 스타쉽이 정말로 날라만 간다면 화성으로, 네, 일단 옵티머스는 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옵티머스 사실 정말로 내년부터는 좀 양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정말 딱 타이밍이 실제로 가게 된다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거 다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좀 제공했던 사진인데, 네, 그 이 사진 예전에 그 약간 오마주한 사진이라고 봐야겠죠? 그 패러디한 사진들. 그 뉴욕 그 맨해튼 쪽 건물 지을 때인가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을 때 사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진 굉장히 좀 오마주하면서 결국 이 화성에서 대규모 도시를 지을 때 필요한 거, 네, 옵티머스겠죠? 네, 옵티머스가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함께 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옵티머스도 당장 지금 화성에 있으면 얘네들이 쓸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옵티머스를 포함해서 화성에서 전체에서 사용될 에너지도 필요한데 결국 어떤 에너지 쓸 거냐? 네, 태양광입니다. 네, 주요 에너지원은 네, 당연히 이제 태양광원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네, 이 솔라 패널들, 솔라 루프에서 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솔라 패널들 그리고 ESS 대표적인 메가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도시를 지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메가팩이 사실 굉장히 유용한데요. 일단은 뭐 재생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이 메가팩이 좀 확장성이 좋습니다. 모듈식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 병렬로 맞춰서 넣으면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만큼 이 테슬라의 ESS 이제 화성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결국에 또 테슬라 자체에 대한 좀 판매에 관련된 발언인데 앞으로는 테슬라 2배에서 3배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테슬라라는 차량과 나머지 우주선들을 좀 비교한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좀 높게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스타쉽이나 뭐 스타링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표였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이제 2024년도에 177만 대 판매했는데 앞으로 한 두세 배 정도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만큼, 네, 조금 더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차량 판매할지, 지금은 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판매량이 안 좋지만 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 큰 성장할 수 있는 여력 있다는 거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렇게 스페이스X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혹은 뭐 XAI에 집중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거 테슬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뭐 이번 소식을 통해서 네, 스페이스X가 이렇게 우주 산업 자체를 키워버리면 이거는 뭐 테슬라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네, 앞으로 이 스페이스X와 또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 나갈지도 네,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페이스X인데, 이건 뭐 주식하고 연관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 내용이 너무 그 방대하죠. 이거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가시면, 화성 그 너머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상까지도 있고, 이거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그 지구와 그 화성에 가장 가까울 때 이제 이 스타쉽을 쏴서 최단 시간,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여기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그 화면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스페이스X에서 뭐 가장 보면은 이게 지금 스타쉽이 이제 약 2주에서 3주마다 한 대씩 그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연간 이 저 큰 거를 스타쉽을 1000대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화성 이주가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공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이걸 발표했을 때 상당히 그 얼토당토 않게 보지 않았나요? 이거 진짜 좀 먼 내 생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그 영상을 보면은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상당히 이게 저런 이 스페이스 X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다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발표할 때 보면은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막 다 그 모든 걸 이해해서 하면 이해한 게 보이는 거죠. 그 발표할 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천재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이야기.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이 공장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옵티머스가 가서 이제 그 화성 기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화성으로 갈 때 26개월마다 이제 이게 지구 아까 그림에 봤던 이게 26개월마다 이게 이렇게 가까워진대요. 그러면은 그 최단거리 비행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인류가 소위 말하는 다행성 종족으로 이제 가는 그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예, 화성으로 가는 관문 걸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큰 내용이죠. 뭐 그래서 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4, 50년, 45억 년인가? 뭐 그 정도, 어, 처음으로 이제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제, 옮기는 그 첫 발인데, 이게 정말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길에 상당히 많은 혁신과 기술이 축적되고 누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 가운데 이런 기술, 그러니까 우주로 나갈 때 필요한 엄청난 기술이 그 기술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혁신과 혁명이 이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게 아래로 이제 그 기술들이 이 아래로 내려올 때 어마어마한 또 퀀텀 점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이 내용은 뭐 전체를 이 시간에 막 다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생각이긴 한데, 이 스타쉽 생산량도 이제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만드는 항공기 생산량하고 맞먹을 정도로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걸 많이 만들어서 그냥 계속 쏘아 올린다고 하니까, 이 스페이스X가 그냥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거기다 진짜 그 기지를 만들고 문명을 만드는, 이걸 하겠다는 그 의지가 대단한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단계, 이 단계를 보면은, 그죠? 2026년, 그 2026년에, 그 착륙선, 5대, 그리고 이제 우주선당 화물을 한 10톤씩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화성에 도달할 있다는 걸 증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화성으로 이동하고 나서 그 착륙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잘할 수 있는지, 그걸 26년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6년부터 2034년, 3년이니까 8년 그 화성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고 나서 28년부터 29년까지 그 20대, 20대를 이제 착륙선을 보내고, 그러면 화물은 75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30년부터 이 31년까지는 100대, 그럼 150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거주지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페이스X는 그 갈 때, 이 스페이스X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스타쉽을 막 하는 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행체에다가 옵티머스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가기 전에 전부 다 탐사 수행까지 다 끝내고, 테라포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이제 그 투자를 넘어서서 좀 새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